세계해양포럼 해양인문학, 해적, 해양 콘텐츠로의 재해석을 이끌어 주실 김비태 영산대학교 호텔 컨벤션학부 전시 컨벤션 관광전공 초빙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비태입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일부에서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그래요?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저 백신을 맞았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일부에서 학술적으로 해적에 대해서 어떻게 콘텐츠로 만들까에 대해서 손동주 부경대 교수님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나눠주셨는데 2부에서는 콘텐츠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브랜드 전문가, 콘텐츠 전문가, 그리고 그쪽 분야를 진단할 수 있고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분들을 모셨어요. 그분들 개인을 소개하자면은 시간 관계상 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일단 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PPT로 콘텐츠로서의 해적을 어떻게 재해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 분의 발제를 들어보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또 두 분이 참여한 총 네 분의 전문가들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지수 사이트 브랜드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주시죠. 목지수 대표님의 이력을 얘기하자 그러면은 진짜 뭐 화려했어요. 이런 분을 모셨다는 게 정말 힘든데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걸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양념을 읽어드리는 것보다 이분이 직접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분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목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지수입니다. 옛날 그 시청에서도 많이 뵀는데 그때는 어떤 일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시청에서 이제 부산을 브랜딩하고 홍보하는 이제 캠페인 플래너 일을 했었습니다. 예. 브랜드 업계에서 요즘 이제 서울, 부산 이쪽에서 보니까 브랜드 하면은 목지수다 하는 브랜드가 생긴 것 같아요. 그 개인적인 그 브랜드 비결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브랜드는 김비태 교수님 아닌가요? 농담 그만하시고요. 시간 없습니다. 예. 그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언어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뭐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그런 대상을 안 가리고 하나의 브랜드를 축적한다는 것은 그 경험이나 역할이나 모든 걸 총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고민도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뭐 어떤 분야든 뭐 급진적으로 이렇게 브랜드가 쌓이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 브랜딩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서 특히 뭐 오늘 해적 콘텐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시작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더 많아져야 도시 브랜드도 점점 이제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해적을 콘텐츠로서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도시 브랜드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목 대표님께서 직접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근데 하나 세계 해양 포럼이기 때문에 미리 전제를 깔면요, 이 해적이란 콘텐츠는 아직 세계적으로 도시 브랜드화되지 않은 첫 번째 시도입니다. 그 예를 부산으로 두는 거지 부산을 꼭 해적 콘텐츠를 브랜딩하자는 뜻이 아니라 샘플로 전 세계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 도시 브랜딩을 할까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니까 부산을 샘플로 들고 얘기한다는 것 대전제로 하겠습니다. 목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사이트 브랜딩 목지수입니다. 앞서 콘텐츠진흥원 이영환 본부장님께서 해적 관련된 콘텐츠에 관한 설명은 잘 해주셨고 뭐 좀 일부 겹치는 내용도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스킵을 하고 또 핵심적인 내용들만 위주로 이렇게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콘텐츠로서의 어떤 그 변화를 보자면 일단 뭐 예로서는 이제 방송 콘텐츠를 간단하게 좀 제시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체가 다원화되고 다양화되고 그리고 점점 이제 대중에서 분중으로 분중에서 미세분중으로 뭐 요즘은 초미세분중이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매체가 정말 다양화되었고 콘텐츠도 정말 다양화되었는데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소재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최근에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유미의 세포를 뭐 예로 들고 왔지만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인 이정재가 뭐 큰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이런 감정이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인 뭐 알리라든지 또 탈북민 소녀인 정호연 씨라든지. 그래서 예전에는 그 어떤 주류가 되는 컨텐츠가 주인공이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조연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캐릭터들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적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그 뭐 누구나 해적 왕이 되고 내가 선장이 되고 리더가 되고 뭐 이런 식의 컨텐츠였다면 앞으로는 오히려 그 해적선의 하부에서 그 노를 젓는 노잡이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굉장히 각광을 받지 않을까. 또는 그 요즘은 이제 컨텐츠의 추세를 보면 드라마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착각을 할 정도로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는데 특히 OTT 시장을 통해서 시리즈물이 굉장히 이제 다양해지고 그러면서 그 콘텐츠를 조금 더 자세히 보여주게 되죠. 그렇다면 해적선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캐릭터들의 사연과 또 일상과 이야기들을 각자의 입장에서 이제 감정이입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콘텐츠 소비를 많이 하는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해적이라는 게 이제 망망대해를 보물을 찾아서 뭐 끝도 없이 한없이 이제 나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감정이입이 된다면 훨씬 또 지금 시대에 맞는 좋은 콘텐츠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뭐 도시 자체가 이미 콘텐츠가 되었고 도시를 누리고 활용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다양화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하고 이제 결합들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환경 때문에 조금 수동적이긴 하지만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할 부분들이 그 다른 도시를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도시에서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정보, 기호, 그리고 콘텐츠들을 어떻게 그 수용하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콘텐츠로서의 해석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이게 다 앞서 나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그 예전에 실증적인 해석의 모습들보다는 조금 더 가공되고 기존의 고정관념을 조금 탈피하는 이제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약탈하고 강제하고 또 뭐 강도질하는 이런 해석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강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성 이 내에서들에 대한 표현들 그리고 목표를 하나 달성하기 위해서 우호관계를 가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좀 그 울림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뮤지컬이라든지 드라마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해양 콘텐츠로서 이제 개발하는 어떤 플로우를 좀 생각해 본다면 그 기존에 있던 그 해석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저희가 수십 년간 그 좀 굳어진 이미지들 이것들을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해석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다면적으로 좀 분석하고 발견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숙성이 생긴 이후에는 지금 시대에 맞는 콘텐츠로서의 어떤 재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시 각자의 그 콘텐츠 매체라든지 도시 영역이라든지 해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게 좀 여겨졌던 부분들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해석이 과연 그 표피적인 것들이 아니라 해석이 갖고 있던 어떤 그런 정신들, 스피릿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 애플에서 굉장히 잘 끌어와서 이것을 기업에 적용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해적 정신이라는 것들이
오히려 컨텐츠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원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과거의 해석에 대한 인식에서 남들과는 좀 다르게 차별하는, 그리고 목적을 향해서 굉장히 그 순수하게 달려가는 모습들, 그리고 나 자신만큼이나 좀 소중한 동료애, 이런 것들을 그 도시적인 어떤 컨텐츠, 해양 컨텐츠하고 좀 부합한다면 좀 관점을 좀 전환해서 좀 해양 도시, 또 창의 도시, 또 포용 도시 부산과의 또 확장성도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축제로서의 어떤 가능성들을 좀 보다면, 해적이 기본적으로 사회 규범을 좀 어지럽히는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 우리 축제 또한 그 어떤 일상적인 사회에서 좀 느끼지 못하는 일탈들, 사회적 규범을 깨도록 허락받는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축제와 해적의 공통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삶의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일탈이라고 봅니다. 그 해적 관련된 이제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요. 옛날 유명한 해적 프랜시스 드레이크의 출생지인 영국에서 해적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유명하진 않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인지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그렇게 이제 브랜딩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지역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그 인어 복장을 한 사람들만 출입할 수 있는 인어 축제도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이제 행해지고 있고요. 그다음 UFO가 이제 그 착륙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옛날에 뭐 이런 실험이 있었다, 이런 미국의 로즈웰에서도 UFO 축제 같은 약간 어떤 일상에서 일탈하는 그런 느낌의 축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워즈 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초가 재밌는데, 해마다 5월 4일 날 전 세계에서 그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이 날이 그 영국의 대처 수상이 선거에서 이긴 날입니다. 이때 런던 시장님이 축하한다고 얘기하면서 스타워즈 검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능력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게 있는데, 그거 때문에 스타워즈 데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스타워즈 마치 이제 의식을 행하듯이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고 행사를 하는데, 좀 주목할 것들은 단순히 축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선 활동을 하면서 좀 공익적인 부분도 이제 같이 공유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탈이 어떻게 보면 더 좀 창조적인 원천들을 만들어내고, 또 도시를,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제 일탈도 도시 전체를 이렇게 가지고 하기보다는 어떤 특정 어떤 스팟들을 좀 발견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 삿포로입니다. 삿포로 오도리 공원이라고 일직선으로 1.5km 정도 되는 긴 공원인데, 평상시에는 공원인데 여기가 유명한 이제 스노우 축제를 하거든요. 겨울 눈 페스티벌 합니다. 그러면 해마다 스키 점퍼 같은 것도 이제 도심에서 막 벌어지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볼 수 없는 광경들이 목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눈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흩어지기도 하고, 또 여름이 되면 여기서 삿포로 맥주 축제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특정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일탈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 대한 좀 고민해봤는데요. 일탈 구간이 있을까? 부산의 해안선이 306.2km입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리아스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길게 직선으로 뻗어보면 서울 부산 거리하고 비슷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산이라는 해안이 주는, 바다가 주는 이런 일탈 구간들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다음 이제 제안들은 해적의 어떤 그런 연상되는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들을 현재 부산의 기존 축제들과 좀 결합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작은 시도들을 이제 해보는 것들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도심 곳곳에 이제 자원들을 통해서 또 해적 코스프레를 한다든지, 또 내가 해적이 되어보는 체험들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해적 정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스피릿들을 갖다가 가지고 좀 창업 경진대라든지 해커톤이라든지, 또는 자체적인 해적 영화제라든지, 올해 해적 정신을 가진 어워드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도를 보물섬이라고 하는데 영도 자체를 하나의 정말 보물섬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 특정 기간에는 여기서 해적 페스티벌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제안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김치영 교수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메타버스나 온라인 관련된 축제 같은 것도 요즘은 굉장히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적인 제안을 좀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주수 대표님 진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준비를 해오셨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일부러 줄이신 것 같아요. 못다한 얘기는 조금 있다가 나누도록 하죠. 그런데 미리 많은 얘기를 주셔서 더 이상 토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강여루 교수님을 무대 위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요즘 요가에 푹 빠지셔갖고서는 요가만 하신다고 그러던데 살이 빠지셨네요.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강여루 교수님은 부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요. 어떤 거를 만드셨냐면요, 마술. 부산 마술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해적도 부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시아의 해적, 대한민국의 해적 그거 어울려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마술은 부산하고 관계가 있나요? 전혀 관계 없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고리를 만들어내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강여루 교수님, 전 세계에 마술학과가 있는 대학이 몇 군데나 있죠? 전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몇 개 안 되죠. 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마술학과를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거기에서 배출된 분들이 우리 TV에 자주 나오는 누구 있죠? 이름을 까먹었다. 그 친구들은 이미 배출이 된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 이름을 제가 그때 악수하고 그랬던 친구들 이름 기억이 안 나요. 유호진. 예. 예, 여자 마술사. 우리나라의 마술사들을 다 배출해내는 그 본산지가 부산이 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세계 마술대회도 부산으로 유치하고, 마술이 지금은 마술계에서는 아직 시민들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산이 마술의 도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수님이 어떻게 마술이라는 콘텐츠를 이렇게 탁 화두로 잡으셨어요? 저는 본래 그 연출을 주로 이렇게 한다. 공연 연출이라든지 축제 연출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한 20년 전, 15년, 20년 전부터는 좀 뭔가 그 작품을 좀 제작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우연히 길을 걷다가 학교 강의실에서 마주친 강사분이 그때 교양으로 마술을 지도하고 계셨는데, 그분 보고 제가 마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그 부산에서 마술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을 때 난관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이거 할 때 부산시에 갔더니 부산에 왜 마술을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예, 그런데 제가 기획서를 들고 부산시청을 그냥 줄기차게 왔다 갔다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콘텐츠, 축제 콘텐츠나 기타 여러 가지 다방면의 콘텐츠를 적용할 때 마술과 해적을 비교했을 때 부산에서의 해적 콘텐츠로서 추진될 가능성이 보이세요? 앞서서 발표하신 우리 선생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해적이 가지고 있는 그 해상성, 또는 우리 부산도 그 해양 수도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바다가 가지고 있는 그 전투적인 속성들이 해적과 굉장히 맞닥뜨려져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부산 사람들은 굉장히 도전 정신이라든지 진취적 정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그런 어떤 정신들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좀 새로운 것에 굉장히 호기심이라든지 또는 그런 발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 해적을 부산의 축제, 부산의 대표 브랜드로 도시를 대표하는 브랜드까지는 아니지만은 부산의 중요한 콘텐츠로 만든다 그러면은 어떤 일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근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약 한 2년 정도
지나오면서 제가 이런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한테 없어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세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신 중에 하나 없어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혹시 알고 계신 분? 한자입니다. 한자. 외자입니다. 외자.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이요? 예. 흥? 흥입니다. 흥. 예. 누가 맞추셨습니까? 상품 아유.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많은 지인분들도 그렇고 서로가 보면은 서로 이제 시체들끼리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흥 두 글자로 하면 신명인데요. 흥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해운대 군함로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그 감염병 속에서도 그 준법 정신을 가지고 그 이 해적과 같은 그런 해양성 정신을 가지고 도로 위에서 그것도 약 몇 킬로 정도 되는 데서 스트리트 마술사들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군중들을 파헤치고 들어가면서 축제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흥과 신명들이 우리가 곳곳에서 어떻게 이것을 좀 합법적으로 또는 준법 정신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정신 역량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렬희 교수님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모시는 걸로 하고 좋은 내용 많이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강렬희 교수님이 마술을 진행할 때 저는 흥을 본 게 아니라 열정을 봤어요. 어떻게 마술이라는 아이템을 부산에 접목시켜서 세계 대회까지 부산으로 유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막 참여해서 막 응원도 하태경 의원도 막 그때 같이 참여해서 유치하고 그랬는데 그때 내려가셔도 됩니다. 예. 그때 보여주신 그 열정, 그 열정을 이 해적이란 콘텐츠에 붙인다면은 여기 해적이 갖고 있는 흥과 함께 열정이 붙는다 그러면은 부산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어느 도시든지 이 해적이라는 콘텐츠는 얼마든지 성장 가능한 것 같습니다. 세계해양포럼에서 멋진 주제를 찾아낸 것 같아요. 이번에는 PPT와 함께 또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김치영 교수님 무대 위로 한번 올라와 주시죠. 올라오시기 싫으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김치영 교수님은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서울에 가면은 서울회의에도 있고 포항에 가면 포항회의도 전국 방방곡곡에 홍길동처럼 나타내는 분이에요. 영상, 멀티미디어, ICT 분야에서 심사하고 기획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데요. 아주 상상력이 많으시고 ICT를 그러니까 다양한 기술들, 첨단 기술들을 다 융합해내는 복합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주고 막 그러는데 아이디어가 진짜 반짝반짝하신 분이에요. 오늘 이 축제 해양 콘텐츠, 해적이란 콘텐츠 시간이 많습니까? 네, 줄이겠습니다. 뭐 어떻게 뭘 발표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마치는 시간이 6시 반인데요. 6시 반에 제가 올라왔군요. 시간은 우리 끝장 토론합시다. 계속 갑시다. 해적들이 쫓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비태 교수님 같이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부산에서 우리 세계 해양 포럼 하는데요. 저는 동의대학교에 있는 김치용인데 마스크 멋있지 않습니까? 잘 안 보입니까? 마스크 잘 안 보이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학교가 되라 이래갖고 이렇게 마스크를 안 보이지만 이렇게 찍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할 얘기가 참 많았는데 조금만 해라 그래서 조금만 할게요. 내가 아까 유튜브를 보니까 와, 유튜브 생중계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서울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통역하시는 분들도 매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사투리가 심해서 단디 좀 통역해 주세요.
해주이소 해준다고 그럽니다. 저는 해적을 콘텐츠 소재로 하겠습니다. 제가 ICT하고 콘텐츠를 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다 하면 우리 김비태 교수님에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해적입니다. 야, 여기 올라오니까 이런 것도 있고 참 좋네요. 야, 이런 거 보면 원래 이런 거 보고 했구나. 야, 이 촌에서 왔더만. 자, 어쨌든 우리 해적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목적 없는 항해, 악기와 럼주, 뭐 자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영화, 게임, 드라마, 애니메이션 이런 데서 우리 콘텐츠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앞에 우리 목지수 대표님도 잘 해주셨고요. 이거 음악 한번 어떻게 하더라 이걸 어떻게? 야, 이 마우스가 없네. 이 음악 알죠? 잘 모르는구나. 이 음악 나오는데 원래. 오케이. 자, 참 멋집니다. 이런 해적입니다. 자, 콘텐츠로서의 해적입니다. 그렇죠? 또 보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이거 뭐 워낙 유명하니까 만화에서 애니메이션으로서 소설로 드라마로 이렇게 참 콘텐츠를 도사같이 사용하고 있는 얄미운 일본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해적입니다. 지금 원래 연말에 도깨비 깃발 이래갖고 해적이 또 나와야 되는데 시사회는 했는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꼭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게임 중에 지금 한 7, 8년 전에 이미 시사회는 했는데요. 아직까지 만들고 있어요. 내년에 나올라는데 어떤 대작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유비소프트라고 프랑스에 아주 막 걸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게임을 하고 있지만 이런 걸 내가 만들어서 돈도 좀 벌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이런 거 좀 해보셨나요? 대항해 시대라고 참 우리 때는 많이 했던 그런 게임입니다. 자, 전통적인 게임의 자유 그리고 뭐 과장된 어떤 사람에게 공감을 주는 대리만족을 주는 이런 콘텐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전택적인 해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은 해적 우리 배에 보통 여자가 타면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 기분 나쁘다 이래갖고 쫓아내기도 하고 뭐 물에 빠르뜨리기도 합니다. 해적의 여자 스토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항이나 자유로움, 아까 봉건 시대의 어떤 그런 가부장적인 이런 캐릭터로 해서 여자 콘텐츠도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콘텐츠입니다. 여러분들 잘은 해적은 아닌데요. 해적은 아니죠. 산과 뭐 이 강을 넘고 다니는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훔쳐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것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캐릭터로서 서사 구조로 우리가 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시간을 내서 좀 개발해서 대박을 터뜨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왜 이런 콘텐츠들이 인기가 있는가? 17세기 대항해 시대, 또 신분, 봉건제 이런 걸로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한 20분, 30분 하려고 그러는데 범죄의 미화, 그래 해적이죠. 또 어쨌든 픽션일 뿐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컨텐츠로 받아줄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해적은 훌륭한 콘텐츠로 성과 악 그리고 남자와 여자, 나이와 국경 이런 걸 뛰어넘을 수 있는 콘텐츠도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알다시피 여러분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갖고 다양한 어떤 외적의 침입 이런 것도 있었지만 해적이나 해양 콘텐츠, 오션 콘텐츠를 나날이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혹시 나를 저 지평선으로 보내주이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해적이 단적으로 가장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나라 콘텐츠로 어떻게 잘 소화시킬까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부산의 세계 해양 포럼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나를 지평선으로 꼭 보내주이소. 감사합니다. 네, 정말 시간이 모자라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해적이라는 화두를 우리가 처음으로 세계에
해양인들한테 내놓은 거죠. 해양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 콘텐츠가 등대, 또 선장, 뭐 섬, 이런 것들인데 해적이 콘텐츠로 세계 무대에 올려준 건 세계 해양 포럼이 처음일 것 같습니다. 인문학 분야에서 주제를 발굴해서 세계 해양인들한테 제시한 게 벌써 세계 해양 포럼이 4년째가 됩니다. 그때마다 많은 호평들이 있었어요. 해양인들이 너무 엔지니어링, 환경 쪽, 기술 쪽으로만 집중하고 있을 때 해양 인문학은 너무 그동안 소외를 받아왔고, 어떤 면에서는 인문학과 해양이 분리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 무대에서 세계인들에게 해양과 인문학을 융합해 준 곳이 세계 해양 포럼의 큰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 해양 콘텐츠를 그냥 축제나 우리가 이야기거리만, 안주거리로만 만들 것이 아니라 산업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전문가를 한 분 모셨습니다. 이인숙 원장님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지금 얼마 전에 그만두셨어요. 원장님으로 계시다가 원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도 오래 계셨죠? 한 몇 년 계셨죠? 그 전에 통합 전까지 하면 25년 정도? 거기서 높은 자리에 계셨다. 예, 본부장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인숙 원장님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와서 변한 게 있어요. 저는 부산정보진흥원을 처음부터 오픈할 때부터 봤어요. 아주 전문적이고 성실히 일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인숙 원장님 오시고 나서는 부산에 있는 다양한 산업과 정보 산업을 접목시키는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인들에게 정보 산업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육과 자격증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부산의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하면 영화 산업하고 정보 산업하고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을 보면서, 야, 오늘은 해적이라는 문화 콘텐츠를 부산 경제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 쉽게 풀이하면 어떻게 돈 되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발표를 해달라고 모셨습니다. 예, 지정 토론이 아니어서 제가 이제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진 않았고요. 요 앞에 일부 이제 학술적인 발표하고 2부에 그걸 어떻게 이제 콘텐츠로 재해석할 수 있느냐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뭐 일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다른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는데, 나온 얘기 중에 잠깐 이제 몇 가지만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부 아까 토론에서 예를 들어 이제 역사적으로 아세아에서 한중일 간의 해적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해적의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해적을 꼭 콘텐츠로 아니면 소재로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오히려 그 우리 해군의 그 수군의 그런 거를 더 콘텐츠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맞는 말씀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게 아마 이제 우리가 이 지금 세션에서 한국의 해적의 그 콘텐츠에 대한 그런 그 자료나 이런 기록이나 이런 게 좀 굉장히 빈약하구나, 그러면 이게 우리의 영역이 아닌가, 뭐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그 콘텐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해적을 소재로 한 콘텐츠가 많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이유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원양으로 나가서 영토를 개척하고 해양 물류를 하고 이런 그 우리의 과거에 우리 역사에서 그런 부분이 좀 빈약했고,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로 해양을 개척하고 하는 그런 노하우 아니면 세부적인 어떤 정보, 전설이나 영웅 이런 사람에 대한 소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콘텐츠가 굉장히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김치홍 교수님 다 말씀 못 하셨지만 뭐 요즘 게임이라든가 모든 그런 이제 캐릭터에 보면 해적 캐릭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캐리비안의 해적이 대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다양한 그 뭐 드라마나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뭐 여러 가지 소재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거는 그 캐릭터로 재창조되는 그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범죄 집단이고 그 사람들이 포악하고 뭐 횡포를 하고 우리 걸 가져가고 약탈당하고 그 뭐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그 암흑의 그런 이제 측면이 있고, 근데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쪽에서는 뭔가 낭만적이고 너무 미화하고 그러는 게 아니냐. 근데 우리가 돌이켜서 다른 콘텐츠를 생각을 해보시면 뭐 영화에서 용이 우리를 죽이고 뭐 굉장히 포악하고 그러지만 미녀와 야수도 있고 그렇지만 드래곤 길들이기 이런 데 보면 너무나 귀엽고 착하고 이렇게 또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콘텐츠라고 하는 거는 현실의 어떤 무지막지한 그런 현실을 우리가 조금 더 회피하게 해주고 아니면 조금 더 다른 면을 생각하게 해주고 조금 더 이 현실을 좀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전복적이고 반전의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게 이제 콘텐츠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보고 듣고 소비하고 하면서 좀 다른 면을 생각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해적이라는 콘텐츠도 분명히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점점 그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 아까 이제 바다로 가는 해적 시즌 2가 지금 아직 이제 오픈이 안 됐지만 굉장히 괜찮게 만들어졌을 것 같고, 지금 뮤지컬이나 이런 것도 지금 이제 2011년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넷플릭스에서 오픈이 돼서 크게 각광을 받았던 승리호에도 보면 이제 그 나오는 캐릭터 중에 우주 해적단장 장선장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바다로 간 해적 오늘 그 인문학 세션에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해적 캐릭터 중에 여성 해적에 대한 조명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아까 장이사오도 마찬가지지만 그 승리호의 그 장선장도 여성이거든요. 이태리 배우가 했나요? 그리고 바다로 간 산적에서는 그 이제 단장이 해적 단장이 손예진, 첫 번째는 이제 손예진이 나왔죠. 여월이라는 그런 이제 해적 단장이 나오고, 2편에서는 한효주가 해랑이라는 그런 또 여성 해적 단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여러 캐릭터가 나오지만, 최근에는 조금 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전의 그 부분에 뭐 여성이라는 여성 해적이라는 이제 그게 덧입혀져서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가정을 해볼 때 바다를 면한 부산이 갖고 있는 그리고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걸 볼 때 충분히 이 해적이라는 콘텐츠가 부산에서 먹힐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최근에 제가 진흥원에 있을 때 용두산 공원을 용의 전설을 스토리텔링해서 IT로 VR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그런 그 첨단 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거를 우리가 다른 데도 시도해 볼 수 있을 텐데, 부산에서 가장 부족한 거는 이 스토리를 발굴하는 겁니다. 소재. 결국은 그런 거를 이제 그 용두산 공원도 용의 전설이 이미 설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건데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부산이 갖고 있는 여러 콘텐츠 중에 그런 그 해적으로 할 만한 그 원천의 어떤 단초가 될 만한 스토리를 발굴하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콘텐츠가 하나 성공을 해야만 그걸 기반으로 한 뭐 관광이나 여러 가지 분야가 더 이제 산업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부산과 해양하고 관련된 원천의 스토리를 좀 발굴하는 쪽에 우리가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뭐 최근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누리마루호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외지 사람이라 못 들어봤지만 부산에 계신 분들은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0년 전에 부산의 연안 크루즈로 네덜란드의 범선을 이제 가지고 만든 그런 그 배라고 하던데, 그게 10년 동안 그게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냥 해적선을 본딴
범선을 만들어서 돌리는 걸로는 좀 부족하다. 결국은 그것이 하나의 콘텐츠로 활용을 하려면 거기에 스토리텔링이 가미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고, 아까 발표하신 분 중에 영도를 가지고 이제 보물섬 그 축제 얘기를 한번 하셨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영도가 예전에 밀수꾼들의 근거지로, 그때 그 조도라고 하는 그 아치섬인가요? 하는 지금 해양대학교 있는 그게 그 밀수꾼들의 어떤 근거지가 됐고, 거기에 또 여성 그 밀수 단장, 해적 단장 나니아에 대한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부산이 갖고 있는 콘텐츠를 조금 스토리를 발굴하고 그러려는 좀 노력 같은 게 있었으면 앞으로 굉장히 그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더 내용을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죠? 우리 이인숙 원장님 저랑 같이 사업하시죠. 부산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세 분의 말씀, 한 분은 지금 여기 자리를 잠깐 비우셨는데 오늘 너무 훌륭하신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참여하신 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분들, 세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포럼 참가자들한테 인사하고 커튼콜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따로 준비한 내용은 없습니다. 중요한 스페셜리스트들이 말씀을 다 나눠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토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세 분, 또 한 분은 잠시 자리 비웠지만 일단 세 분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어서셔서 한번 인사해 주시죠. 예, 오늘의 주인공들입니다. 부산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콘텐츠를 브랜드화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